네, 증권가에서 발표한 종목 리포트 살펴보는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총 4종목으로 준비해 봤고요. 준비된 종목들은 기아차와 SK하이닉스, 삼성 SDS와 현대건설 종목입니다.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기아차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고요. 추가적인 모멘텀 필요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리포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아차 종목입니다. 1분기 매출 12.4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5,941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통상임금 등 관련된 충당금 환입이 영업이익에 2,800억 원 그리고 영업외 손익에 1,500억 원가량 반영이 됐습니다. 일회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3,141억 원으로 당사의 추정치를 14%가량 하회를 했습니다. 내수 도매 판매는 마이너스 7.5%를 기록했는데 RV 차종의 노후화와 경쟁 신차 출시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은 시장 수요 감소에 마이너스 2.1%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출시한 신차 텔루라이드가 예상 이상의 흥행을 기록했지만 3월부터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1분기 손익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상반기 신차는 텔루라이드가 양호한 스타트 끊었습니다. 하반기는 K7과 모하비, K5 등 다수의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고요. 다만 현대차의 동급 차종 출시가 선행되고 있고 고가 차종도 제네시스 브랜드에 관심도가 집중된 점을 고려해보면 상대적으로 신차 모멘텀이 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텔루라이드의 성공을 잇는 후속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0원 그리고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먼저 전년도의 낮은 기저로 올해 매분기의 실적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신차인 텔루라이드의 성공으로 미국 조지아 공장의 가동률 개선 또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기아차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아차 주가 흐름 보게 되면 빨간불 현재 켜주고 있고요. 1.86%가량 올라와주면서 80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43,75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기아차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SK하이닉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두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종목입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6.7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 1.4조 원으로 당사 영업이익 추정치 1.2조 원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2월까지 서버와 PC의 수요가 급격히 좋지 않았지만 3월부터 모바일과 서버 수요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업계 전반적인 재고 부담 영향으로 인해 1분기 디램과 낸드의 평균 판매 가격은 각각 27% 그리고 32%나 하락을 했습니다. 가격 급락에 따라 재고 평가 손실액은 약 4천억 정도 발생했고요. 청주의 신공장 가동에 따른 초기 비용까지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2분기를 저점으로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SK하이닉스입니다. 동사의 2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6.8조 원과 영업이익 6,785원을 전망해줬습니다. 디램과 낸드의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각각 15% 그리고 24%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ASP는 2분기까지 두 자릿수의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익성은 1분기 대비 다소 악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모리 업체들의 공급 축소 전략에 따라 하반기에는 재고 소진과 함께 수급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이퍼 캐파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5G와 클라우드의 수요 증가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에 재차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은 이번 다운사이클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목표 주가 10만 3천 원까지 상향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디램의 업황이 하반기에 안정을 되찾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디램 업체들이 서버 수요의 성격을 경험해 본 바 향후 캐파 증설에는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디램 시황은 재차 공급자 위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현재가 보게 되면 빨간불 들어와 있고요. 0.38%가량 올라와 주면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3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8,9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SK하이닉스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삼성 SDS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정적인 성장, M&A 기대감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세 번째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는 분석입니다. 동사의 작년 4분기 실적은 매출액 2.5조 원, 영업이익 1,985억 원으로 당사의 추정치에 부합했다고 합니다. IT 서비스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9% 성장했는데 4대 전략 사업의 확대와 차세대 ERP 프로젝트가 일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전략 사업은 전년 동기 대비 인텔리전트 팩토리와 클라우드가 17%, AI가 10%, 솔루션이 22%가량 성장하면서 IT 서비스 부문 내 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물류 BPO의 매출액은 주요 고객사의 IT 제품 판매 호조와 대외 사업의 확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6.6%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비수기 진입과 판매 물류의 운임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2%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한편 당사는 동사의 2019년 실적으로 매출액 11조 원과 영업이익 9,700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가장 비수기인 1분기를 저점으로 안정적인 실적의 성장이 분기마다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 IT 서비스의 매출액은 일부 지연된 전략사업 프로젝트가 정상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10%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텔리전트 팩토리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SDI의 2차 전지 공장 증설, 그리고 대외 중심의 플랜트, 기공 운영 프로젝트의 확대로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고객사 서비스의 사용량 증대로 성장해온 클라우드는 관계사들의 클라우드 전환과 보안 서비스 확대, 대외 프로젝트로 인해 전년 대비 20% 이상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에 대해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30만 원 그대로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올해에도 스마트 팩토리와 클라우드, RPA 그리고 AI 솔루션 등 고도화되는 IT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동사의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전망인데요. 추가적인 성장 여력이라고 한다면 M&A에 달렸습니다. 약 3.7조 원의 보유 현금으로 신규 사업 또는 고객 확보가 가시화되면 기업 가치 상승의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합니다. 네, 삼성 SDS 종목 관련 리포트였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가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1.14%가량 하락을 하면서 1%가 조금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2,500원 정도 주가 빠지면서 21만 7,5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삼성 SDS 종목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현대건설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숫자보다 좋은 내용이란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 다뤄주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만나보시죠. 오늘 마지막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종목입니다. 현대건설의 연결 기준 1분기 매출액은 3.9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6%, 마이너스 6.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총 매출액은 국내 주택 부문의 매출 증가와 주요 8개 해외 현장의 공정 본격화로 기대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아랍에미리트 원전 중재 판결에 따른 원가가 400억 원가량 반영됐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약 41억 원, 현대에너지 등 기타 계열사에서 약 195억 원의 이익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런 요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별도 기준 해외 원가율은 세계 분기 만에 100% 아래까지 내려왔는데 아랍에미리트 원전에 반영된 원가를 제외하면 95.2%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현재 공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주요 해외 현장의 마진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국내 부문의 원가율도 85.5%를 기록했는데 주택 자체 현장의 매출 기여가 이뤄진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 매출의 성장이 내년까지 이어짐을 감안한다면 향후에 안정적인 이익 개선이 가능해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 역시 건설사 중에 가장 풍부하다는 분석입니다. 상반기에만 이라크 유정물 공급 시설과 사우디 마르잔 필드, 알제리 화력발전소, 파나마 메트로 등 8조 원가량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해외 수주 목표 달성 가능성 또한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현대건설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8만 원까지 유지해준 아주 긍정적인 리포트 내용이었습니다. 네, 현대건설 종목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현재 구간 현대건설 보게 되면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0.94%가량 하락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50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52,800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현대건설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총 4종목 짚어드렸고요. 신중하게 투자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오전 구간 동안 있었던 특징주 4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최근에 A형 간염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에 백신주가 오늘 상승세입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광동제약 현재가 보게 되면 5.97%가량 올라와 주면서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2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45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광동제약 종목이었습니다. 전날 질병관리본부는 올 1월부터 신고된 A형 간염 환자가 총 3,59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4배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체 A형 간염 환자 수보다도 1.5배가량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성제약 종목인데요. 임상실험 결과가 나오면서 동성제약이 오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먼저 역시 확인해 보시죠. 동성제약 보게 되면 22%대 급등세를 오후까지 이어가 주고 있습니다. 4,3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3,500원의 현재가까지 확인되고 있는 동성제약 종목이었습니다. 이날 언론에서 서울 아산병원 박도연 교수의 2세대 광과민제를 이용한 광역학치료 임상시험에 대한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된 것이 주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임상실험을 통해 환자의 종양이 사멸한 것으로 관찰됐다고 전했습니다. 혈액검사 수치도 정상 수준이었고요. 시술 후에 암이 커지지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동성제약이 광역학치료를 적용한 췌장암은 조기 진단이 쉽지 않고 발견한다고 해도 70-80%는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년 생존율이 불과 10% 안팎인 치명적인 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세 번째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철강 종목인데요. 동일철강이 제2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는 소식에 오늘 급락세 가져갔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역시 확인해 보시죠. 동일철강 보게 되면 19%대 급락세 5호 구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15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4,895원의 현재가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동일철강은 제2공장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 편입에 따라 제2공장 현강사업부의 생산을 30일부터 중단한다고 지난 26일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동일철강 전체 매출액 중에 제2공장 현강사업부의 비중은 45.37%가량 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지막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종목인데요.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죠. SFA 반도체 종목 보게 되면 14%대 급등세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32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535원의 현재가 확인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지원 방안을 담은 비전과 전략을 논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수출과 투자 동반 부진으로 1분기 GDP의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로 나타나면서 경제부총리로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차원의 민간 투자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시스템 반도체와 같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업종별 대책을 5, 6월 중에 집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효미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입니다. 네, 첫 번째로 DA 테크놀로지입니다. DA 테크놀로지는 배터리 제조 장비에 관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그레이트월 모터 컴퍼니 리미티드이고 계약 금액은 337억 원 규모로 최근 DA 테크놀로지 매출액 대비 36.57% 수준입니다. 이번 계약 기간은 2019년 4월 29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로 약 6개월간입니다. 다음으로 롯데정밀화학입니다. 롯데정밀화학은 스페셜티 화학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축용 첨가제로 사용되는 소재인 메틸셀룰로즈의 연간 생산 능력을 13,000톤 더 늘려 전체 6만 톤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르비텍입니다. 오르비텍은 올해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19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1%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188억 원으로 33.83% 늘고 당기순이익은 13억 원으로 69.04%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일성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일성건설은 삼척 에버빌 디오션 지역 주택조합과 삼척 트루웰 디오션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301억 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5.7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DA 테크놀로지입니다. 전장보다 0.4% 늘었고요. 3,7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정밀화학인데요. 5.19%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48,6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르비텍입니다. 0.2% 강보합권에 있고요. 10원 오른 4,53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선건설입니다. 현재 0.36%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1,39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바코입니다. 아바코는 올해 1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109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836억 원으로 77.4% 늘고 당기순이익은 88억 원으로 470%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SKC 코오롱 PI입니다. SKC 코오롱 PI는 올해 1분기 개별 영업이익이 31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3%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매출액은 402억 1,200만 원으로 40.5% 줄었습니다. 네, 이어서 CS 윈드 살펴보겠습니다. CS 윈드는 베리타스 아시아 퍼시픽 AS와 110억 원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차입니다. 쌍용차는 올해 1, 4분기 연결 기준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278억 원의 영업 손실을 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매출액은 9,332억 원으로 15.39% 늘고 당기순 손실은 26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공시는 종목들 살펴보셨습니다. 현재 구간 주가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바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바코 전장보다 8.39%의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530원 오른 6,85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C 코오롱 PI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있습니다. 3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CS 윈드인데요. 1.61% 상승했습니다. 37,900원에 현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차 2.16% 상승했습니다. 5,2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네,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국내 증시 문 닫았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은 잠시 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최근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특수 영상 효과 전문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 나흘 만에 4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의 흥행은 자연스럽게 관련주들의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제작비 중에 3분의 1이 시각 특수효과에 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수 영상 효과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히어로물 등 블록버스터 영화뿐만 아니라 최근 제작되는 대부분 영화에 컴퓨터 그래픽 영상이 포함되는 추세고요. 드라마와 넷플릭스 등에서도 적용되는 등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시각 특수효과 영상 제작업체인 위즈윅 스튜디오와 덱스터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습니다. 이 중 위즈윅 스튜디오는 본업인 VFX 사업뿐만 아니라 뉴미디어와 MCN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외형과 내형 모두에서 성장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이에 따라 올 들어서만 주가가 80% 이상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 이후에 이어진 급등세로 피로감이 쌓일 만도 하지만 전문가들은 위즈윅 스튜디오의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드라마와 영화 증가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스크린X 등 뉴미디어 사업에서의 매출 성장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가 연구원들은 2018년 이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올해 수익성은 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현재 주가 수익 비율은 15배 수준으로 성장성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라고 분석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시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향 양장 지수 먼저 체크해 보시죠. 네, 마감 공간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오늘 1.7% 올랐습니다. 31.10포인트 상승한 2216.43포인트로 장 마쳤고요. 코스닥도 오늘 1.3% 상승했습니다. 9.6포인트 올랐고요. 750.60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난주 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고 또 환율과 유가의 고공행진에 우리 시장 약세였는데요. 오늘은 급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 양장시장 모두 1%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별 동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면 개인이 2,833억 원 물량들 팔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40억 원, 그리고 2,768억 원 동반 매수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727억 원 매도세 시연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403억 원, 그리고 401억 원 동반 매수세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개인이 3,683계약, 또 기관이 2,271계약 쌍끌이 매도세 보여줬고요. 외국인이 7,539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성제약이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5,750원 오른 24,9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부터 급등세가 이어졌었는데요. 12조 원 규모의 췌장암, 파킨슨병 치료제가 강한 효과를 보인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림텍입니다. 23%의 급등세를 시연했고요. 3,700원 오른 19,400원에 현재가 확인됐습니다. 다음으로 청호컴넷입니다. 930원 올랐네요. 19% 가까운 급등세 시연했고요. 5,88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DI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파란불로 장 마쳤지만 오늘 급등세 시연했습니다. 14% 초반에 좋은 흐름 시연했고요. 4,78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화인베스트리 가장 위로 보이고요. 21% 후반대 급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965원 떨어진 3,500원에 장을 마쳤고요. 다음으로 대창도 20%의 급락세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졌다가 오늘 약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275원 떨어진 1,0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상사입니다. 17,700원 떨어졌네요. 19%대 초반에 약세 시연했고요. 73,3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폭 컸던 종목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거래 연속으로 강세를 시연하고 있는 중앙 리빙테크입니다. 21% 후반, 22% 가까운 급등세 시연하고 있고요. 300원 오른 1,66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국일제재입니다. 250원 올랐고요. 17%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국일제재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으로 현재 좋은 흐름 시현되고 있고요. 오늘은 1,71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아바텍입니다. 910원 올랐고요. 13%대 중반에 좋은 흐름 시현하고 있습니다. 7,61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파스넷입니다. 1,260원 올랐고요. 13%대 초반에 좋은 흐름 시현했습니다. 1,700원에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오늘 동일철강이 가장 위로 보이고요. 네, 22% 중후반대에 낙폭 시현했습니다. 1,380원 떨어진 4,730원에 장을 마쳤고요. 이어서 엘캠텍이 15% 초반에 급락세 시현했습니다. 295원 떨어진 1,670원에 장을 마쳤고요. 다음으로 XINC입니다. 215원 떨어졌네요. 14%대 초반에 낙폭 시현했고요. 1,315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지온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0%대 초반에 낙폭 시현했습니다. 주당 14,000원 떨어진 12만 3,60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 짚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업종별 마감 동향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짚어보시죠. 오늘 코스피 증권가의 예상과 달리 많이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전 업종이 상승을 해주는 기염을 토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운수장비 업종이 3.22%가량 올라와주면서 3%대 초반의 강세 흐름으로 장 마쳤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게 되면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20%대 상승폭 보였고요. 현대위아가 8%대 급등세 보여주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왔던 하루였습니다. 1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오늘 강세 보여준 현대위아 종목이었습니다. 화신도 강세였습니다. 7.66%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크게 들어왔던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정밀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2.9%가량 올라와주면서 거의 3% 가까운 상승 흐름까지 시현했고요. 업종 내 한 가지 종목만을 빼고 모든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DI 종목이 14.22%가량 올라와주면서 오늘 급등세 가져갔고요. 595원 정도 오른 4,78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 전기전자 업종도 강세 흐름이 짙게 들어왔습니다. 2.55%가량 올라와주면서 2%대 중반의 상승 흐름 가져갔고요. 업종 내 주요 종목들 한번 보게 되면 대덕전자가 6.21%가량 올라와주면서 6%를 넘는 상승 흐름까지 가져갔습니다. 620원 정도 주가 올랐고 현재가는 1,600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도 강세였습니다. 5.1%가량 올라와주면서 빨간불 켜졌던 종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던 하루인데요. 통신 장비 업종이 2.98%가량 올라와주면서 3%에 조금 못 미치는 강세 흐름까지 이어갔습니다. KMW가 9.02%가량 올라와주면서 9%대 상승폭 시현했고 솔리드 또한 8%대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급등세 시현했던 하루였습니다. 하락폭이 컸던 업종도 있습니다. 오락 문화업종이 0.39%가량 빠지면서 파란불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업종은 0.33%가량 빠지면서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까지 확인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온에어 3부도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